유승민하고 윤석열은 서로 인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힘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한 기자가 소가 중이어서 깜짝 MC로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이재훈입니다. 누구신데요? 네? 제가요? 네. 저는 한겨레 이재훈이라니까요. 동시 접속자가 이거 네네. 막 10,000명씩 되는 방송인데. 에이, 10,000명 안 됐는데? 토론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쪽이 후보별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전략을 일단 세웠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의 지금 생각은 이제 경선 끝나고 진열을 갖출 거잖아요. 좌일용, 우준표, 유승민 나는 국물도 없어. 네, 이렇게 되는 원희룡에 대해서는 친하게 지내자. 홍준표 쪽에는 미리 약을 쳐놓은 거죠. 깐부 아닙니까? 날 때리면 너만 속 좁은 놈입니다. 요 전략인데, 근데 윤석열 쪽에서 유승민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좀 고민인 것 같고, 네. TV 토론만 딱 보면 보이는 게 유승민하고 윤석열은 서로 인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게 대선 주자들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둘 다 반장 스타일이에요. 뭐 친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이 두 사람이 하나급에 들어가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두 파벌이 생겨요. 예.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예전에는 홍준표, 윤석열이 거의 이렇게 네. 그 매치가 돼서 많이 나왔는데 네네. 최근 같은 경우는 거의 유승민, 윤석열이 매칭돼서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네, 그나마 홍준표는 그 윤석열한테 남북 전력 지수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면접관 정도 수준이라면 유승민이 얘기하는 정법 아냐? 이거는 거의 파파라치 수준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경선 끝나고 홍준표는 껴안고 가려고 할 거예요. 네.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끝나고 유승민에 대한 뒤끝이 굉장히 나쁠 것 같다는. 그리고 유승민 쪽도 마음으로 크게 승복할까? 유승민 쪽은 제가 티가 나는 게 윤석열 너무 무식하다. 이게 딱 티가 나거든요. 야, 저런 사람이 또 대통령 되냐. 그런 게 또라고 있어서 하시면은 이명박 박근혜를 잇는 네. 사람이 윤석열로 보일 수 있는, 또 문재인을 잇는 사람이 윤석열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승민 입장에서는. 양쪽이 경선 끝나고도 관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희룡을 띄우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죠. 원희룡을 띄움으로써 그게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이 갖고 있는 지지율을 원희룡이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인데, 원희룡을 띄워서 사실 누가 더 타격을 많이 받을 거냐, 홍준표냐 유승민이냐. 네. 유승민이 그 캐릭터적인 면에서는 손해가 더 있겠죠.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유승민은 좀 방치 전략 아닌가. 근데 유승민 후보를 보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거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막 간단 말이죠. 근데 원래 유승민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다는 거는. 그렇죠. 남이 싫어야 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은 윤석열을 막 싫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지지를 이제 자기한테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를 또 싫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데, 네. 근데 3자 구도에서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1위 윤석열을 싫게 만들면, 비호감도를 올려놓으면 그 1위에 대한 관심이 3위인 유승민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홍준표로 가는 것이고, 네. 홍준표를 욕을 하면은 2위 홍준표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이 1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서 계속 이러는 것이지 유승민으로는 안 오고, 다만 이제 효과가 제로는 아니겠죠. 조금 오는 건 있겠죠. 네. 계속 조금씩 계속 끌어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전략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요걸 딱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끌고 오는 게 2002년 대통령 선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경선이 7월 8월에 했는데 월드컵 끝나고 정몽준이 민주당 입당을 해버렸다. 그러면 노무현은 민주당 경선에서 3등 했을 거예요. 그나마 노무현 대 이인재였기 때문에 노무현이 정치권 공백지대의 표를 얻어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갔으면 유승민한테 그나마 기회와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가 버린 순간 막혀버린 거죠. 앞길이. 그나마 20, 30대 젊은 층 표가 유승민을 살릴 수 있는 텃밭인데 거긴 또 홍준표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이건 되게 좀 미안한 얘기인데, 유승민 쪽에 내가 유승민이면 안 나온다. 선거에? 예, 애초에 안 나왔다. 다음 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판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유승민 능력을 떠나서 판이 아닌 게 있고, 유승민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지지가 딸리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홍준표도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유승민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에 맞서 싸워서 뭐 했지? 윤석열에 비해서 그 부분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힘들다. 이미 구도 자체가 힘들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풀어야 될 과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선 구도로 가서 어떤 전략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이제 강점을 가졌던 게 이 정권하고
이제 뭔가 색깔이 다르면서도 그게 이제 어떤 정권 재창출의 맥락에 있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정권 교체가 아닌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권 교체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대장동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장점이 퇴색될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큰 약점인데 그렇죠. 여기 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정권 재창출을 우리는 해야 된다.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선거 전략이라는 게. 즉 이재명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가는 거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 정권으로 가는 거다. 이제 이런 흐름이 커질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의 전통적인 원로라든지 또는 이제 민주당의 상징성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는 그런 선거 전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애초에 이재명 지사의 강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중도층을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을 전공법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들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 정권이 못한 건 왜 못한 건지 하지 말았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평가하고 앞으로 그런 잘못들을 되풀이하지 않기에 뭘 할 거냐를 유권자들한테 정확하게 이제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이 효과를 가지고 지금 선거를 돌파해 보자 이 전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잘했을지 좀 모르겠고 네. 대장동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걸 계속 그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하고 계속 퉁쳐온 게 어쨌든 경선에서는 일부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됐을 수는 있지만 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나타낸 어떤 경고장이라는 게 의미가 그 대응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장문의 글도 쓰고 뭐 지금까지 얘기한 팩트들이 있지만 국민의 힘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장동이 가장 방어해야 될 급선무겠죠. 이건 네.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조국 사태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 유죄 나오는 거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틀어가지고 나는 조국 전 장관과 연락하는 사이다. 네, 네. 예, 사이다가 연락하는 사이다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쪽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재명 쪽에서 경선 늦추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게 본인이 질까봐 늦추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빨리 끝내가지고 내가 털고 나가야 될 것들을 빨리 털어야 된다. 네, 그러면 네, 네. 조국 사태도 거기에 털어야 될 주요 이슈라는 걸 저는 이재명 쪽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이제 현 정부의 어떤 부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막판에는 결국에 누구를 더 끌어안느냐. 예를 들면은 예전에 헤어진 국민의당 민생당 쪽 네. 요쪽도 포함될 수 있고 중간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김동연 또 포함될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재명은 김종인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 그런 이제 수들이 막판에 또 나오는 그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 싶어요.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캠프에 보면 네. 조국 전 장관을 수호했던 역할을 네네. 했던 사람들이 대거 네. 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숙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섭게 왜 숙청 그런 얘기 하세요. 이재명에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재훈 색깔 나왔습니다. 숙청 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대표적인 인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때 침묵했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의 마음의 전략이다. 예, 마음의 대비는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숙청까지는 아니고 선거 끝날 때 나오지 마라. 위리 안치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섭네요. 미리아치. 그런 식으로 정리할 건지 아니면 그 당사자들이 오히려 길을 트는 데에 일조하든지 예, 우리도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틀 건지 그거는 좀 열려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대장동 문제 때문에 조국 사태를 털기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게 네. 그 얘기예요. 대장동이 없으면 이재명 스타일로 쭉쭉쭉 가는 건데 네. 이게 붙어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 뭘 했는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네네네. TV 토론 때 공격받고 기분 나쁘면 천공스승 얘기 나와도 I'm 굿입니다. 괜찮습니다. 미사일을 쐈지만은 아이 굿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졌는데도 I'm 굿입니다. 마켓 하니 안 하니? 저는 마켓 한위에 부합니다. 두리번 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은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